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10월 5일자 서울신문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의 경제정론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내년 예산 소비 대신 투자 늘려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 9천억 원 규모다. 증가율로 보면 20년 만에 최저다. 지난 정부 때 떨어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 내년에 발생하는 관리 재정 적자가 92조 원에 이른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9%나 된다. 올해 1134조 4천억 원의 정부 부채는 내년 1196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한다. 예산을 긴축해도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건 세수 부족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35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 성장의 하락세가 이어져 세수 감소가 예상보다 클 경우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와 재정을 함께 축소하는 형태다. 긴축 예산으로 재정 지출이 줄면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 그러면 세수가 줄어 다음 예산을 더 긴축으로 편성해야 한다. 예산의 내용을 바꾸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가 투자 예산을 늘려 생산적으로 쓸 경우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세수가 늘어 다음 예산을 확대 편성해 다시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이런 성장형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예산 중 소비성이 강한 복지 예산이 242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증가했다. 병사 월급과 부모 급여 인상, 기초연금 확대, 신공항 건설 등 선심성 사업도 포함했다. 반면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6% 감소했다. 정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에 0.9%를 기록한 성장률이 하반기에 2배로 올라 연간 1.4%를 기록한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불안, 미국의 고금리 등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겪을 경우 국내 경제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에 따라 우리 경제도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투자와 소비의 이축이 불가피하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조치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격렬해져 무슨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률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경기를 활성화해 성장률을 높이려면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사실상 기능을 잃은 상태다. 재정 정책의 역할이 막중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이후 기준금리를 5차례나 연속 동결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외국 자본이 유출돼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의 금리 정책이다. 현재 미국과 금리 차이가 2%포인트에 달해 외국 자본 유출 위험이 큰 상태다. 지난해 6월 9.1%까지 오른 미국 물가는 올해 6월 3.0%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올라 지난 8월에 3.7%를 기록했다. 미국의 목표 물가는 2%다. 당분간 미국은 금리 인상 정책을 계속 펼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일단 재정 건전성 악화와 세수 감소를 감안해 긴축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구하기 위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불효불급한 소비 지출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투자 지출을 늘려야 한다. 선거 공약 사업 등 정치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복지 지출도 완급을 가릴 필요가 있다. 대신 산업 구조 조정과 기업 환경 개선, 신산업 발굴과 육성, 인적 자원 교육과 훈련, 기업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기업 유치 등의 예산을 늘려 성장 동력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구구절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옳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긴축 예산을 했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단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행정 업무 관리의 2대 축은 바로 업무 작업의 능률화와 업무 비용의 경제화입니다. 정부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비용을 경제화에 입각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 효과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정부가 업무 비용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도 경제 원칙에 입각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불효불급한 소비 지출을 줄이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투자 지출을 확대해 나가야만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 비용의 업무 관리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바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